드루킹이 대단히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매크로를 돌리고 선거를 조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였을까요? 과연 그 사람이 왜 매크로까지 돌리고 어떤 선거까지 조작을 하고 해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까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경공모의 그 수많은 회원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뭐 전문직 뭐 변호사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또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신념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10년을 이제 보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 뿐이다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본 거예요. 한번 떨어지고 났을 때도 이 사람에게는 늘 이제 문재인에게서 진실을 본 거죠. 문재인 대통령 그때 그 당시 후보자가 떨어진 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늘 그 재벌로부터 이제 계속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을 지켜내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드루킹의 신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이제 모을 수가 있었고 그 지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느릅나무 그 출판사 가짜 출판사를. 어쨌든 자기는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려면은 국정원에서도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돌리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성부를 펼쳐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정당성을 가져갔던 거죠. 민주당이 정치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암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민주당이 왜 이겨야 되느냐? 그것은 드루킹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삼성의 족벌 체제, 이 족벌 체제가 이제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고 하는 이 이론이 나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제 삼성의 족벌 체제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600조가 있는데 그 600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삼성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 노회찬이었다는 겁니다. 노회찬은 삼성 그 엑스파일을 터뜨리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뺏겼던 사람이고, 어쨌든 정말로 이 국민의 혈세가 아니죠. 우리의 그 나중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금, 마지막 보루잖아요.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이 지금 600조잖아요. 그거를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성의 기획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이러면은 그 돈은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고양이 앞에 생선? 그러니까 그런 청사진을 그렸던 거예요. 적폐청산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늘 적폐청산을 외쳤죠. 근데 그 말을 이제 이 사람은 찰떡같이 믿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자부터 쭉 보니까 양다리를 계속 걸쳐서, 아니 저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과연 가능할까?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1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또 자한당에게 뺏길 수가 있으니까 양다리를 걸쳤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고 싶은 대로 계속 믿어가지고 그렇게 매크로까지 돌리고 여론을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이 사람에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드루킹을 김경수가 만났을 때 김경수도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서로가 한 몸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 간에 그때 그 당시에는 동등한 관계였어요. 김경수도 어떤 그런 그 큰 자리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권이 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드루킹의 도움은 절실했었고 드루킹은 열심히 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김경수도 오사카 총영사를 약속한 만큼 주고 싶었지만 이미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 이제 전리품을 나눠 가지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은 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나 완전히 이제 얼마나 나름대로 그 목숨을 걸고 매크로를 돌리겠다 했잖아요. 뭐 이제 많이 그거 감옥을 갈지언정 내가 이걸 할 테니까 그래도 허락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다. 이 일도 한다. 조작도 한다. 하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을 완전히 이제 산산 조각을 내버린 거예요. 이 이제 김경수 이쪽에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드루킹은 얼마든지 선거법 위반한 거 그냥 뭐 내가 그냥 그때 올림픽 할 때 그때 내 열받아서 그랬다 하면서 그냥 뭐 선거법 위반 한 걸로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건데 더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김경수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 신념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도왔으나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 하는 게 이제 이 드루킹의 입장이고 김경수 입장은 또 내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이 지금 자기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김경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경수도 신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회찬이 죽었을 때 거기서 그렇게 울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김경수하고 이제 대질신문 하러 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경수도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서 지금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신념이 다 잘해보려고 한 신념이었어요. 그랬는데 모래성 같은 거죠. 예, 사상, 누각. 그러니까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뿌리는 뭐냐면은 주권자를 속이면서 내가 매크로를 돌리면서 내가 정권을 그 이제 차지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그 뿌리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아무리 신념이 좋았으나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 또 이제 김경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신념을 가지는 건 좋으나 매크로 같은 거 이런 거를 혹은 이제 김경수가 이 드루킹을 만나서 이런 그런 속이려고 하고 조작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 속에서 뭐 내가 조언을 좀 받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조언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신념 자체는 다 이제 중요해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다 이제 민주당 이 사람도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이 사람도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뿌리가 시작이 위험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이런 위험이 닥쳐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런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의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또 생긴다면은 또 반복이 되겠죠. 또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라는 거죠. 우리 주권자들에게는. 그러면 이 재앙을 막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또 돈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하이에나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재벌 족벌 체제를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3대째 세습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재벌 족벌 체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 족벌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의 3%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7%를 완전히 개돼지 개돼지 노예로 가져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빚의 노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왜 노예냐면은 이 3%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나가 되고 싶어서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97%의 이 사람들도 거의 노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저런 썩은 집단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출세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조선시대보다도 더 못하다. 그때는 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타락하진 않았잖아요. 이거는 완전 이런 타락이 있나. 너무 진짜 끔찍스러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예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을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나라는 요원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애들도 계속 노예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러겠죠. 아이고 국민연금도 이제 60에서 65세로 넘어가고 65세에서 또 68세로 넘어가고 돈도 60세까지 내면 됐는데 이제 65세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그 국민연금을 자기 마음대로 족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간 사람이 누군가요? 정치하고 결탁해갖고 박근혜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재용의 어떤 그런 승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우리 그 주권자의 돈을 저거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갖다 넣어준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주권자가 또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60세까지 내면 되는데 65세까지 더 내야 되고 60세부터 받는 게 65세부터 받다가 65세에서 또 68세로 넘어가고 그거를 왜 또 이 정권에서 그렇게 해준단 말인가요? 이 정권에서 지금 이제 하이에나 집단 이 삼성의 족벌한테 뭐 이렇게 또 목에 이 불안한 게 걸렸나요? 갑자기 우회전 하잖아요. 갑자기 우회전. 그러면은 깨어나 있는 시민이 깨어나 있는 주권자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권자가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얼마 전에 콩고 그 아프리카죠.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몰려왔어요. 선관위로 몰려왔어요. 선관위로 몰려와서 부정선거가 만약에 확인되면은 한국 회사의 책임이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선진국은 전부 다 이제 투표 수개표를 하고 있는데 주권자의 표 하나하나를 손으로 봐야지 정확한 거지. 이렇게 전산으로 컴퓨터로 처리해버리면은 100%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 기계를 이 아프리카에 팔아먹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만약에 이게 너가 기계 팔아먹은 거 잘못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가 확인되면은 한국에서 책임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건 완전히 국제적인 망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투표를 우리 주권자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계속 이 부패한 정치꾼, 정치 양아치들, 그 다음에 이 정치 양아치들한테 돈 먹이는 이 족벌, 하이에나 집단, 3%, 이 사람들한테 계속 목이 끌려가지고 완전히 개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에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나향욱이 다시 교육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예. 나향욱이 민중이 개돼지라고 말했어요. 지는 이제 하이에나 집단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시 그다음 교육부예요. 들어와서 다시 민중을 개돼지로 만들고 우리 하이에나의 어떤 성을 더 견고하게 하자.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 어떻게 다시 들어와요? 아니면은 나양욱이한테 같이 해먹었던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너것도 얘랑 똑같은 생각을 해놓고 왜 나만 이래? 하면서 협박을 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 집권자들이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니 같은 인간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뻐젓이 들어오나요? 두 가지밖에 없겠죠. 예, 분명히 다 같이 그렇게 설정을 하고 책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나만 이래?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완전히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권자가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 많아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다가 특활비 보세요. 노회찬이 죽기 전에 특활비 이거 맨 마지막에 남긴 유산이잖아요. 그나마 정신 차려라. 너희들 더 이상 썩은 돈 그만 먹어라. 영수증도 없이 그런 짓거리 그만해라 하면서 남긴 유산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자한당 그냥 아무도 자한당은 한 명도 안 했어요. 민주당 그래도 표창원, 서형수 그 다음에 이름 뭐예요? 박주민 3명을 사인했어요. 아유 이런 부패한 돈은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3명뿐이에요. 100명이 넘는데
이렇습니다. 현 주소예요. 정의당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추혜선 이분이 언산분리 완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정의당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예. 절대로 정의당은 노회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삼성 돈을 먹으면 안 돼요. 혹시 또 모르죠. 그 중에 또 먹는 사람이 있을 줄. 하지만 먹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은 뭐 주권자들이 다 알아봐요. 삼성 돈 먹었나 안 먹었나 하는 거 행동 보면 알죠. 그 다음에 바른당이 이번에 6명이 이제 선거 컷오프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기가 막혀. 김영환, 하태경, 이 두 사람이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완전 삼성 꼬봉이에요. 자기 그 신념 없어요. 돈이 신념이에요. 완전히 하이에나 집단의 앞잡이들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바른당은 굉장히 가능성 없어 보여요. 한데, 손학규하고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좀 눈여겨볼 만하죠. 이 두 사람이, 누가 이제 그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손학규 이분은 너무 이제 노예하셔가지고, 이게 파워풀 하지가 못한 게 좀 걱정이고, 단점은.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은, 얘가 자한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른당으로 넘어온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혹시 삼성의 돈을 또 제대로 먹은 애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삼성의 돈을 안 먹었으면 이준석은 앞으로 이제 아무리 보수당에 있지만은 바른당이지만 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켜봐야 하겠죠. 모두가 걱정입니다. 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이 우리나라 족벌 체제를 유지시키는 어떤 권력의 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고 째려봐야 돼요. 완전히 그냥 볼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봐야겠죠.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재명 뉴스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그쪽에 나눔의 집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이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런 이제 기리는 날이라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독일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도 나치 범죄가 있으면 찾아내어서 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뭐든지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활비 문제도 결국 부패하는 거고.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할 말은 있겠죠. 특활비까지 뺏어가려 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사람들이. 어쨌든 뭐 끝없이 계속 되겠죠. 이제 이런 얘기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과연 누가 삼성의 돈을 먹고 권력의 개 노릇을 제대로 하나, 족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나, 이거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의 자손들은 전부 개 돼지 노예로 끝없이 살아가야 된다. 3%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terrible. 화이팅! 바이!